관세음보살.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먹으면 또 당한다. 정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정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들, 부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실감나는 얘기 하나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존과 관계되는 아주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시성을 가진 한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처녀 때 위안부로 끌려갈 뻔한, 즉 처녀 공출에 대한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때는 당연히 일제시대였고요. 당시 노보살님의 나이는 15, 6세쯤 됐답니다. 위안부로 여기저기 처녀들이 잡혀가니 아버지 되는 분이 나무 벽가리, 시골에 가면 나무에서 쌓아놓는 나무 벽가리가 있습니다. 그 나무 벽가리 아래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숨겨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굴 속에서 지내는데 그러면 대소변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요강단지를 거기 넣어주고 또 아버지가 받아내고 그랬답니다. 밥은 새벽에 한 4시경에 다른 사람 일절 모르게, 또 일본 경찰들이 혹시 볼까봐 눈을 피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직접 공양을 넣어주고 빈 식기를 받아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몇 달이 가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좀 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뭐냐 하면 동네에 더 많은 숫자의 처녀 공출을 일본 사람들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압박이 이제 닥친 거죠. 마침 당시에 동네의 대표자인 이장행이라는 사람이 그 보살님의 큰 아버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 큰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며칠 후 집집마다 대대적인 수색을 해서 만일에 처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발각되면 큰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곧바로 위안부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보살님의 부모님은 서둘러서 혼처를 마련하고 시집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급하게 이제 가는 것이라서 집안의 격을 낮추어서 시집을 갔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시킬 때도 비슷비슷한 격을 갖춘 집안끼리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니 집안의 격을 낮추어서 시집을 가다 보니 모든 것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보살님이 젊을 때 15, 6세 전에 살던 땅은 군이 신령 쪽의 가피라는 시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간 곳은 지금의 유사골, 삼국유사라고 했을 때 그 유사골 고로 덕치골이라고 했습니다. 제법 오래된 일인데도 하도 그때 충격을 받아서 지명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집안은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 몸종을 둘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시집을 갈 때는 그 몸종까지 시집으로 같이 갔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몸종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입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아무도 몰래 야반 도주하다시피 밤새도록 걸어서, 그것도 재를 넘는데 아주 큰 고개를 2개나 넘어서 도둑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혼례식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정한 혼처라서 남자 집안은 아주 궁핍하였는데 곡식 나달은 보이지 않는 아주 멀건 나물죽을 쑤어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걸 맨손으로 이렇게 퍼먹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의 친정집은 당시 말하는 그 양반 가문이었고 잘 살다 보니 늘 살밥을 먹었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니 식사도 잘 못하겠고 아주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그렇게라도 시집을 가지 않았으면 처녀 공출을 당해서 위안부로 끌려갔을 것은 뻔한 거니까 그래도 위안 삼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살았답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 집안이 많이 부족하였지만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자기가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위안부로 그렇게 끌려갔다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물론 그 뒤로는 그 친구들 소식, 여자친구들 소식은 다 끊겼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얘기를 아주 지금도 리얼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보살님은 5년 전에 89세, 89의 연세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노보살님의 왕생극락을 제가 제삼기도 축원드립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 램즈 교수란 자가 위안부의 그 기막힌 일을 공인된 매춘부, 자발적인 매춘부에 응모했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일 인터넷 신문에서는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는 위안부는 인신매매로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빠진 서울 소재의 몇몇 대학의 교수들이 램지의 그 망발을 두둔하고 지지한다는 그러한 뉴스가 연일 터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들은 말이 교수지 민족적인 자존심도 없고 또 객관성도 없는 아주 얼빠진, 좀 속말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교수들입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아직도 일본아마 아주 멀쩡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지경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로서 이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팔정도 가운데서 이 정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다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잖아요. 팔정도 가운데서 7번째 이 정념이라고 했어요. 이 정념은 바른 기억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저는 바른 기억,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 이러한 개념들을 합쳐서 제가 특별히 말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바른 유념 이렇게 독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바른 유념. 우리는 그 부끄러운 역사 일제 36년의 세월 그 가운데에서도 위안부 처녀 공출 사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념해야 합니다. 정념.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바르게 마음 챙김해야 합니다. 즉 이 바른 유념이 요구됩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념하지 못하면 또 그런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마음 챙김해야 합니다. 정념하지 못하면 반드시 또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결의들은 정말 정신 차릴 일입니다. 정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